매 6단계 10자씩 하면은 20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끝나야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한자는 속뜻을 잘 알고 가야지 암기식으로 갔다가는 많은 한자를 섭렵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4급에 나오는 한자를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으면은 그 다음 육서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높은 급수에 올라갈수록 쉽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 가출구예요. 가출구. 자, 가출구는 부수가 두 손 들공이 있어요. 두 손 들공. 근데 앞에서 우리가 부수를 했기 때문에 두 손 들공을 다 이해가 되잖아요. 부수.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단 도화 문자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깊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을 이제 두 손으로 갖추어서 이제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제 파자로 하면은 돈을 갖추었다. 예, 조개패. 돈 갖추고 있으면은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비했다 할 때 쓰는 갖출 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줄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나눌팔로 된 거예요. 그래서 부수는 나눌팔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의자가 되겠네요. 회의자. 음이 결정되면은 함께 구예요. 정의사의 구현을 하는데 혼자 할까요? 같이 할까요? 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함께 한다, 같이 한다, 함께 구.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계점이네요. 가계점. 가계를 이제 점포라고 하잖아요. 큰 집에 어느 한 곳을 차지하고, 요것이 차지할 점이잖아요. 차지할 점. 네, 그래서 음이 이제 이미 나왔죠. 그래서 큰 집에 사람이 많이 이제 사갈 수 있도록 한 켠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가게 점. 자, 요거는 이제 형성자가 되는 거죠. 형성자. 4급부터는 주로 형성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요거는 가게니까 부수는 뭘까요? 큰 집 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사상이 나왔어요. 장사상. 장사상. 그리고 고유 이제 명사로 상나라가 있었어요. 고대의 상나라 상. 그래서 은나라 수도가 이제 상이었는데 우리가 후대에는 은나라라고도 하고 상나라라고도 해요. 우리가 고대에는 수렵 생활을 하고 거의 자급자족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고대의 은나라 중에서 상에는 아무래도 문화가 가장 발달이 됐겠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웃나라로 빨리 피신을 하든가 변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석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챙겨가지고 은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가 생계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는 어떻게 한다? 서서. 아니,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밝을 경이거든요. 밝을 경. 근데 장사는 앉아서 해야 합니까? 서서 해야 합니까? 서서 해야 돼요. 서서. 그래서 물건이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렇게 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은나라를 상나라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형성자도 되지만은 회의자에 가까운 거죠. 자, 요거하고는 달라요. 앞에서 한 요거 설립하고 요거는 밑동적이라고 그랬죠? 밑동적. 요거는 이제 무밑동이라든가 뭐 알타리 이런 거를 말하지만은 자, 요거는 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장사. 장사는 서서 하고 밝게 한다. 네, 그래서 장사는 늘 밝게 오래
단골 손님을 만들어야 장사를 잘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사상은 부수가 입구예요. 그리고 형성자도 되고 회의자도 된다. 그럴 때는 형성자에 가깝게 봐야 되겠죠? 이제 이것은 사건건이에요. 사건건. 또 물건건이라고도 해요. 물건건. 자, 물건 물이 있었죠. 물건 중에서는 우리가 소가 최고라고 했죠? 그래서 물건인데, 자, 이것은 사람이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또 짐을 나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건 중에서 아주 큰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물건을 나르고 소를 이용하게 된 것은 역사 속에서 큰 사건이다. 그래서 건이죠. 그러니까 소우도 안 따라갔고 사람인도 안 따라갔죠. 그런데 사건, 건이 나왔어요. 이런 것은 당연히 회의자라고 해야 됩니다. 회의자.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말씀담인데, 말씀담. 당연히 부수는 뭘까요? 말씀이니까 말씀원이죠. 말씀원은 머리로 2번 생각하고 말을 하면은 실수가 이제 적어지잖아요. 말과 글은 이제 쓰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어는 대부분 우리가 상대와 언어 소통을 위한 공통 언어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원인데 말씀원에 뭐가 온 거예요? 자, 이것은 불꽃염이잖아요. 불꽃. 자, 불은 이제 우리가 끓이면은 이제 죽류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제 끓인다면 이것이 맑을 땅이에요. 염이 이제 담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이 이제 많이 삿된 말을 걸러낸 거예요. 마치 물을 끓여서 미생물을 어느 정도 없애듯이 그것을 말씀담이라고 그래요. 이야기담도 되거든요. 이야기담. 자,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말? 이솝의 우화 이야기 생각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솝을 가차로 음차화 하면은 너희거든요. 너희. 야자는 들야자예요. 근데 이것은 이솝을 말하는 거예요. 이솝. 다스릴리. 이솝을 음차화 하면은 이제 이 이자를 이제 쓴 거죠. 이솝의 우화처럼 이야기를 담이라고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네, 들야.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또 이런 것도 한자 유의가 되겠어요. 이야기를 한자어로 뭘까 생각하기에는 순수 우리말이잖아요. 이야기. 제가 하는 여기 한자 설문회자는 이야기 한자예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야기 담자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를도예요. 이를도. 자, 이를도는 요거가 이를지잖아요. 이를지 부수, 이를지, 이를지 플러스 칼도네요. 칼도는 한자가 처음 지어졌을 때는 생활 도구로 이걸 쓴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짐승과의 싸움에서는 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허신은 후한 때뿐이기 때문에 칼도를 거의 병기, 무기로 보셨거든요. 그렇다고 칼이 생활용으로 안 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기로도 썼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생활 도구를 갖추고 있으면은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이르를 때 갖추어 가지고 가는 거죠. 실제 서울을 가려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은 기차표를 사야 되잖아요. 그 기차표가 칼도나 마찬가지예요. 가기 위한 도구. 말을 타고 가느냐, 자전거를 타고 가느냐.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비행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를도예요. 서울에 도착했다. 그런데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도구를 준비를 해가지고 갖춰가지고 그래서 이를도. 자, 그러면은 준비를 해서 완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그래도 기차표를 잃는다든가 잘못 끊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바르게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도.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했을 때도 만반의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도. 음이 그대로 같죠? 이거는 형성자입니다. 칼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를 도, 넘어질 도. 그러니까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네요. 요거는 붙을착이죠. 붙을착. 지을저도 되는 거예요. 지을저는 요 풀초 들어가서 이렇게 지을저가 요거와 동자로 쓸 수가 있어요. 양양하고 왼자 또 오르노일 수가 있죠. 왼자. 자, 요것이 들어가서 눈목이 되는 거예요. 눈목. 그럼 이거는 양이 약한 동물, 순한 동물들은 무리지어 다녀요. 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강한 식물이 있고 강한 동물이 있고 순한 동물이 있고 순한 식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올망졸망 모여 살고 또 붙어 다녀요. 자, 그래가지고 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같이. 그 약자들은 사람도 많이 몰려다녀요. 이렇게 몰려다닌다. 양이라든가 이런 순한 양들은 리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반드시 있는 것을 무리 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군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옆에 바짝바짝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붙어 다니면은 사고 날 위험이 있다. 너무 바짝 붙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붙을 착이에요. 붙을 착. 착 달라붙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탁 사입으면은 착복식 하라고 그러죠. 비행기 착륙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에 도착했다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붙을 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양이고 왼자 오르누 하나도 눈목 따라가질 않았어요. 새로운 능가가 나왔지만은 자, 요거는 회의자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끊을 절이에요. 뭘로 끊었을까요? 네, 맞았어요. 칼로 끊었죠. 자, 이렇게 칼로 끊었다. 끊을 절도 되고 온통체도 돼요. 온통체. 그래서 안주 일체 할 때는 체가 되는 거예요. 절교한다 할 때는 끊을 절이에요. 끊을 절. 자, 끊을 절은 여기를 탁 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접고 또 접고 접어가지고 이것을 한 번에 온통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네, 마음에서 짓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끊을 절 온통체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회의자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사양할 사가 되겠네요. 또 살해할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 그래서 미안할 사도 되는 거예요. 대답할 사도 되죠. 근데 자기 표현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로.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은 이게 소용이 없어요. 상대가 정확하게 사양을 했는지 또 살해를 하는 건지 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가 나왔을까? 자, 요거는 이제 몸이죠. 내 몸으로 법도에 내 깜냥이 있어요. 자기의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 생각으로 이제 몸을 만들어서 이제 쏘는 거예요. 쏠사. 쏠사도 되고, 고대에는 주몽이라든가 이 활을 써가지고 우리가 무사 내지는 벼슬을 얻거나 또 왕까지 되거든요. 주몽은 이제 왕의 이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그 시대에는 주몽이라고 했어요. 첫째가 활을 잘 쏘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벼슬 야도 돼요. 그리고 잘 맞춘다. 맞힐 석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음이 이제 여러 개잖아요. 음이 여러 개인 것은 뭐라고 해요? 전주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전주자. 그래서 여기 사가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형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사는 나중에 이런 음도 뜻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양할 사도 되고 신문사전 살해할 사도 되고, 자 요거는 세울건이죠. 세울건. 자 음이 같으면은 같은 뜻을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세울 것은 굳셀건과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다, 굳세다. 그래서 요거와 같은 이제 동자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국 신화가 있죠. 세울건, 건물이 있고, 근데 이것이 분율이 이렇게 나왔죠? 붓은 게 세워야 되죠. 그래서 곧게 세운다라는 이제 뜻이 있고, 그런데 빨리 건물을 지어야 될까요? 천천히 그 절차가 있죠. 착공이 들어가고 또 건물이 올라가고 뭐 준공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어떤 절차를 말하는 것을 세울 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빠르게 진행이 아니라 이것이 천천히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길게 걸을 인이에요. 벽돌을 이렇게 쌓아도 벽돌이 어느 정도 그 굳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잘 타이밍을 맞춰야지 그냥 빠르게 올라가면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걸을 인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울 거는 부수 어디에서 찾는다? 천천히 걸을, 길게 걸을 인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부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천천히 절차대로 올라간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급 6단계 오늘 들어가 봤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서점에도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주시면은 책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